아니, 자, 의원님, 장비에 이러면 안 돼.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되지. 경찰이야? 어? 태연이 뭐 수사가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와,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들고 가시지. 왜 나가시죠?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들고 가시지, 들고.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의원들 명단을 지금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일부에서는 그 해당 의원들의 지금 휴대폰 번호가 유출돼서 그 전화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얼마 전 몇몇 의원들 휴대폰 한번 봤는데 진짜 가히 살인적으로 그 전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문자부터 해서. 자, 표창원 의원이 이 문자를 분류했는데 이 변호사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새벽 3시에도 전화가 온답니다. 새벽 3시에도 전화가 와서 잠을 못 자겠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문자는 계속 소리가 또 들려오는 거고. 물론 이게 지금 탄핵 반대 찬성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있는지 떠나서 이게 참 본인이 지금 잠도 못 자겠다는 거죠. 네. 예, 지금 뭐 상상을 불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이게 지금 표창원 의원이 올린 숫자는 몇 명, 1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6명 말고 또 네티즌이라고 하는 공대생이라고 하는 어떤 한 명이 네. 사실은 이제 휴대전화까지 해서 아예 거기에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네티즌이라고 하는 공대생이 이제 올렸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거의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휴대폰 번호를 아예 정리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노출된 의원의 휴대폰에는 진짜 거의 뭐 하루에 뭐 수백 통의 네. 문자가 오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네. 수백 통이 오기 때문에 정작 이제 중요한 문자 메시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기에 지금 안행위에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표창원 의원을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좀 보자고 한다면 네. 사실은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130조 2항에 따라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안 자체가 워낙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탄핵안을 바로 즉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하야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탄핵안 자체가 될지 안 될지 가결될지 부결될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에서 네. 도대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조금 과도하지만 정말 네.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조금 이렇게 선회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로 표적이 돼 있습니다. 한번 표창원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많이 시달리셨죠? 이 하이텍은 좋은데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아마 의원님들 주소가 공개되어서 의원님들 자택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하라는 그런 선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국민들의 전화 연락을 받으시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서명하지 않는지, 누구의 서명 때문에 탄핵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분명히 제가 끝까지 국민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자, 최영우 편집장. 반성의 기미가 없네요, 전혀. 그러니까 말은 사과인데 이게 네. 사과가 아니에요. 말로만 이게 사과네요, 끝까지 말로만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단 공개 이것보다 이게 논란되는 것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이게. 아니 뭐 전 별로 애매하다고 생각 안 네. 하는데 뭐 아마 그 명시적으로 무슨 법에 위반되는지는 뭐 제가 법률가가 네.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저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이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네. 표창원 의원의 휴대전화도 혹시 또 털리게 되지 않을까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진영 논리로 가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표창원 의원도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많고 네. 우선 그 국회의원이 뭐 입법을 하라고 그랬지 뭐 네. 어디 누구 전화번호나 좀 본인이 전화번호 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본인이 또 무슨 아무 근거도 없어요. 네. 자 탄핵 찬성과 뭐 탄핵 반대가 본인이 어디 가서 취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낙인 찍기 식으로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시작하면 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이라는 건 같은 동료로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우리가 저런 거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 국회의원으로서 뭐 할 일은 정말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촉발이 돼서 사실은
그 공대생의 그 휴대전화 공개, 번호까지. 예. 폭로 이것까지도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촉발시키는 데 앞장서서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네. 게 이 근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그렇게 분류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당 수뇌부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분류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탄핵, 찬반, 입장표 이런 것을 누가 입수를 해서 아, 그건 아닌 그걸 것 같아요. 공개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렇다면 저는 뭐 공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표 의원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찬반, 뭐 중립 등등으로 분류했을까?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궁금하고 네. 그 부분에 어떤 명확한 근거가 네.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분류를 했고 예. 그것을 저렇게 공개했다면 그건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뚜렷하면 저는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변호사, 김 변호사인데, 그럼 네. 법적인 처벌,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이 해당 의원들은 소송을 내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법적인 처벌 문제가 됩니까? 이제 어떻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네. 굉장히 전화나 문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뭐 사무실뿐만 아니라 본인 휴대폰 등등 뭐 너무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업무 방해를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 회사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업무 방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글을 올렸을 때에 표창원 의원이 단순하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의원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되었다라고 하면 업무방해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야, 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계속 뭘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 뭐 교사나 방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방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제 명예훼손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표현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외적인 명예 감정을 훼손하는 게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물론 이제 탄핵안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적인 어떤 지탄이나 비난을 받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어떤 현상적인 그런 거는 드러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라고 하는 그 문제 자체는 객관적으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입장을 취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또 처벌하기에는 좀 곤란한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홍 교수. 어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어제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금 탄핵 표결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하고 정면에 붙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가결되지 않을 탄핵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뭐 문자 메시지를 뭐 항의 전화를 뭐 무슨 몇천 통을 받았니.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 누가 보내는 겁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유권자들, 특히 이제 광장의 민심들에서는 빨리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제대로 해라라고 이제 촉구성 그런 항의 전화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권자나 또는 광장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제 역할을 하라고 촉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사실 동료 의원들끼리 왜냐면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네. 함께 일을 해나가서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안도 같이 나눠야 되고요. 어떤 상임위에서 같이 어떤 때는 압박하는 상황이 되지만 본인이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기본적인 좀 예의는 좀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뭐 분류 기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랬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것들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하기보다는 이것은 시민단체라든가 과거에 뭐 참여연대 낙천낙선 운동 하듯이 이런 곳들에서 분류를 해주고 국회의원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서 정말 이것이 바뀌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지는 것이 좀 더 나았을 것이다. 물론 마음에서는 열심히 뭐 이거 바꿔보겠다 하고 노력하는 그 열정은 높이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네. 최소한도 국회라는 헌법기관 나중에 가서 투표할 때는 평상시에 했던 얘기하고는 다르게 투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표창원 의원이 좀 더 물러서서 네.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으면 네. 더욱더 중요한 다른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남을 저런 식으로 뭐 모욕하거나 네. 뭐 또는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형식으로 그 열정이 표출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저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남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것이 뭐랄까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낙인 효과 같은? 네. 그러니까 저 명단들이 계속 인터넷상에 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봐라, 당신 그때 탄핵 반대했지 않냐? 사실은 아까 김 교수 얘기대로 찬성했을 수도 있거든요. 무기명이기 때문에. 무기명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찬반을 알 있는데 수가 없는 거예요. 명단을 그렇게 딱 한번 분류를 해놔버리면
이거 고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인터넷에 막 회전이 얼마나 빠릅니까? 네. 하태경 의원도 이제 본인도 이미 그렇게 항의를 한번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저는 표 의원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넘어가 보겠습니다.